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마지막 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경기 미래교육의 지원 체제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직전까지 2장에서는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공교육의 확대로 보고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를 기본으로 해서 학교 밖 교육 자원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과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또 학생이 꼭 국내가 아니라 해외, 또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학생까지도 포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 온라인 학교,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까지, 이 학교와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가 연계되어 공교육이 확대되고, 이러한 혜택을 토대로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그리고 행복하게 배우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그려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교육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에서는 경기 미래교육의 지원 체제와 관련된 변화 방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배경이 나와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사회 곳곳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은 근대화 이후 오랫동안 지속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공무원 조직이 이 변화하기가 가장 좀 어렵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고 학교 현장에 죄송합니다. 학교 현장에 하달을 하더라도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모든 교육 정책이 이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교실 안에 칸막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철옹성 같은 교실 안을 뚫고 들어가서 교육 정책들이 구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특히 학교의 변화를 유인하고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체계의 변화를 토대로 선생님들이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변화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냉철하게 인정하고 그 인정을 토대로 해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업은 이미 기업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행정 서비스가 전산화를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있고,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본연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춘 행정 서비스로 변모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서비스의 변화의 흐름과 더불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경기 미래 교육의 변화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교육 지원 체제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연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럼 학교에서의 본연의 역할은 뭔가요? 당연히 교육과정과 아마 생활지도가 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풍성하게 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의 성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역할,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과 몸이 다치지 않게끔 생활 지도를 지속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본연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기 미래교육이 도전하는 공교육 확대 교육 체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대와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이 요구됩니다. 경기 미래교육 지원 체제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으로 현장과 정책 맞춤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누구도 소외됨 없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행정 체계도 이제 앞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앞쪽에 배경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뒤쪽에는 아마 어떻게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안내될 것입니다. 경기 미래교육 지원 체제가 지향하는 세 가지 정책 과제는 첫 번째가 스마트 행정, 두 번째가 정책 기반 조직, 세 번째가 제도 정비. 그래서 여기에서도 과제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행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행정 분야에 도입하여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제고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종이 문서로 축적되는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을 이끕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정책을 실행하든지 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것들은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이러한 데이터. 그리고 영향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뭘 받아야 됩니까?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피드백을 통해서 환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 형태로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고요. 이제 이 평가의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평가도 그렇고 기관 평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관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들이 이 플랫폼 안으로 탑재가 되어서 이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건으로 물론 지원청단이나 기관에서 만들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쪽에 탑재가 되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외부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평가 내용들이 이 정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 또 잘 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내고 다음 해에 또 환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잘 갖추게 되면 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 또 교육부와 요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증거 기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증거 기반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또 학교 현장에 정책이 구현되는 것과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정책 기반 조직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금 지원 체제 구축에서 첫 번째는 이 스마트 행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제는 정책 기반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경기 공유 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경기 미래교육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청 조직 운영. 이제 여기에서는 교육청의 조직을 또 교육청 이하의 직속 기관들의 조직을 경기 미래교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형태로 방향성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31개 시군이 공평하게 또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기반 조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의 칸막이 또 부서별 팀을 조직하는 거에 대한 자율성 이런 부분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제 3 마지막은 이제 제도 정비입니다. 우리 앞서 2장에서 경기 온라인 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할 때 이 학력 인정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학력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이 효율적이고 학교 현장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조금 덜어내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법령과 제도 등으로 인해 가로막힌 개선 과제를 발굴 정비하여 경기 미래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제도 정비 과제 부분에서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미래교육 지원 체제의 정책 목표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 정책 기반 조직 운영, 제도 정비를 통한 촘촘한 학교 지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과제 꼭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스마트 행정 도입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기반 교육청 조직 운영 정책 기반의 교육청 조직 운영 이게 두 번째 전략이고요. 세 번째 경기 미래교육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정책 과제를 실천한다. 이게 세 번째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미래교육의 지원 방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을 확대하는 교육체제의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로 경기 미래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과제가 앞쪽에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화면을 축소해 보면요. 과제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스마트 행정, 정책 기반 조직, 제도 정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스마트 행정 하단 부분을 보면은 세 가지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첫 번째. 학교 업무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이게 세 번째. 외부 전문기관 연계 협력으로 이 전문성, 행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정책 기반 조직, 두 번째 과제인 정책 기반 조직에서는 첫 번째가 경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부서나 이런 것들 개편이 되겠죠. 두 번째, 교육지원청의 역할 및 기능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더라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학교에서 하던 것이 2020년경에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죠. 이외에 이제 돌봄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민원과 관련된 민원팀이 교육지원청에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교의 공통 사무나 어려워하는 업무들이 교육지원청으로 계속해서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성으로 보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굉장히 좀 버거울 수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조금 더 보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학교의 공통사무들이 이관되었을 때 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문직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원을 더 많이 채용해야 될 테니까 음, 그러한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전문직 시험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전문직 채널도 다양하게 만드는 것들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직으로만 계속 근무하는 형태. 지금은 이제 전문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 뭐 이제 교감 선생님 자격, 교감 자격 연수를 받고 학교로 돌아가거나 또 뭐 이제 교감 이전에 뭐 장학관으로 가거나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이런 채널들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 이 교육지원청이나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서 학교의 공통사무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방향성을 갖추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교육부도 이러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관련된 기본적인 그 기조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학교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앞쪽에 나와 있던 것들이 다 사실은 학교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 토대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과제는 제도 정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요. 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연초에 다 모아서 한 번에 학교에 안내하는 것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노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고 있는 그런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공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다양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스마트 행정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행정 분야에 도입하여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제고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요. 보시면 세 가지 세부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급여 업무 처리, 민원 답변, 원격 통합 관제 등 행정 분야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발을 운영한다. 두 번째,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학교 업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학교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우리 부서 조직 체계도 바뀌었잖아요. 학교 업무 개선 담당관이 이제 신설이 됐고요. 여기에서 매월 이슈 페이퍼를 통해서 이 학교 업무에서 개선해야 될 것들을 발굴하고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업무의 효율화에 저해되는 것들을 100개 발굴하고 또 잘하고 있는 것들을 100개 발굴해서 안내를 하고 또 문서 같은 경우에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은 자동화할 수 있는 양식들을 만들어 지금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기간제 교원과 관련된 부분 등등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자동화 문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외부 전문 기관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분석,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 컨설팅 등으로 스마트 행정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 기관 평가를 한 해 하고 그냥 결과를 안내하고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관 평가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누적되겠죠. 이런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들을 또 살펴볼 수 있고요. 과거의 이력을. 그리고 과거의 이력을 토대로 해서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개선해야 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AIDT 교과서가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게 되면 또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하이러닝 시스템이 이제 AI 이 교육활동 플랫폼인데 여기에 접속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한 이력들을 관리하고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어,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 전문 기관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통합 관리 및 분석,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 컨설팅 등으로 스마트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욱이 단순히 학습 이력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의 교육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누적해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학생들의 개인정보들이나 이러한 것들까지도 여기에서 담당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책 기반 조직입니다. 학교, 경기 공유 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교육청 조직 운영으로 누구도 소외됨 없는 교육을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 1섹터 학교, 교육 2섹터 경기 공유 학교, 교육 3섹터 경기 온라인 학교의 협력을 토대로 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청의 부서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조직의 협력을 토대로 누구도 소외됨 없는 교육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정책 기반 조직 과제에서 중요한 목표로 보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 경기 공유 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의 유기적 연계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교육청 조직 개편 및 실국별 팀 구성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팀을 구성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맞춤형 학습 기회 제공이 가능한 지역사회 학습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별, 구역별 학교 행정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해서 학교 중심의 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과제인 세 번째 제도 정비 이 부분에서는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 정비하여 경기 미래교육 운영 체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유사 사업의 통폐합, 그리고 교육청 목적 사업비 축소, 학교 기본 운영비 확대를 통한 학교 자율 운영. 그래서 요거는 예산의 자율성, 또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사사업 통폐합 같은 경우에 문득 이제 생각나는 것이 이제 학습 격차 해소와 같은 음, 학교 맞춤 선택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서 한 번에 안내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업무는 좀 줄이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학교에서 자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바우처 제도 도입.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업무는 외부 개방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게 이런 거죠. 1인 1기 같은 경우에 학교 안에서 보관을 하고 실제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쌓아두고 시간만 가다 나중에 불용 처리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인 1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주고 해당 기기를 실제로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집에서 보관을 하는 거죠. 보관도 하고 사용도 하고 학교에 가져고 다니면서 또 수업 때 활용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의
이 효율적인 사용도 물론이거니와 또 기기가 실제적으로 아이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에 갔는데 기기가 없으면 이 온라인 학교가 있어도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으로 보이고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추진 및 경기 미래교육 운영체제 기반 강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그래서 가장 여기에서 제가 떠오르는 것은 학교 밖 학력 인정 요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교육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걸 조금 체계화했어요. 경기 미래교육이 지원하는 지원 체제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으로 현장과 정책 맞춤형 경기 미래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누구도 소외됨 없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 및 과제를 보면 정책 목표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 정책 기반 조직 운영 및 제도 정비로 촘촘한 학교를 지원합니다. 정책 과제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이제 압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 과제가 학교 교육 활동 강화를 위한 스마트 행정 도입이고요. 세부 과제 보면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두 번째,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개선. 세 번째, 외부 전문 기관 연계를 통한 스마트 행정 전문성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세부 과제가 마련되었고요. 두 번째 정책 과제는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기반 교육청 조직 운영입니다. 경기 미래교육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아마 그럼 또 올해도 또 조직 개편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 팀 구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역협력 교육 중심의 교육지원청 역할 및 기능 강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학교 중심의 행정 지원 조직 강화. 이게 네 가지 세부 과제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 정책 과제 경기 미래교육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서는 학교 자율 운영 지원 강화, 특히 예산 부분, 그다음에 각종 규제 정비, 바우처 제도 도입, 전문기관 협력 확대, 그리고 이 공교육의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한다. 세 가지로 압축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의 약속. 경기 미래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 교육, 경기 공유 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공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의 과정에서 많은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제에는 경기 교육이 공교육으로 굳건하게 지켜온 역할과 가치는 지속함과 동시에 미래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단해야 할 것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심포지엄인가에서 이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이제 이 새로운 사회계약과 관련된 연구 그 문건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경기교육의 방향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전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 뭐 공공성, 또 앞으로 변화되는 가치인 공동체로서의 교육,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들은 사실은 변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 방법, 형태, 지원 이런 것들은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온고지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온고지신을 목표로 해서 경기교육이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미래교육이 계속해야 할 것은 학교 중심으로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통적인 학교의 위기가 예견되었지만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오히려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고 책임지는 관계 형성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성 덕목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학력 향상 교육 과정까지 이러한 학교에서 제공해야 될 두 가지 핵심 과제는 바로 이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해서 중단해야 할 것은 변화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은 더 빠르게, 더 크게 변화해야 합니다. 학생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기회와 학습 선택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래된 틀이나 통념 속에서 불필요한 관행으로 지속해 오던 이를 과감히 멈추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미래 교육이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교육 확대입니다.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는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 미래 교육의 도전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미래 교육은 교육 변혁의 주체로서 미래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 있는 벽을 넘기 위한 도전과 두드림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과정에 학교를 비롯한 교육 공동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 교육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야 할 것은 이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멈춰야 할 것은 변화하지 않는 교육.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은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교육의 확대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은 모든 학생이 원하는 배움으로 행복한 성장을 꿈꾸고 실현하도록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에 걸쳐서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라는 경기교육의 기본 계획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문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경기교육은 새로운 도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교육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또 교육 과정을 다채롭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꾸고 그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네 가지 이 동영상은 우리가 올해 내년 경기교육을 그려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시간이 되실 때 차에서 동영상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씩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 지나온 세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분명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마시고 조금씩 성장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